자, 오늘 주제 함께 볼까요? 공개합니다. 하이킥 비트코인 관련주. 자, 이번엔 진짜 가자. 여러분, 시가총액 이 비트코인의 가상 통화 시가총액 1위의 그 비트코인의 비트코인이 1,944만 원까지 올랐다고요. 오늘 2천만 2천을 넘어갔습니다. 2천을 넘었어요. 네, 오늘 2천만 오늘 원 넘어갔어요. 넘어갔습니다. 네. 여러분 3년 전에 참 맞습니다. 떠오릅니다. 네. 네, 그때 많은 분들이 수익도 얻었지만 또 쓰라린 경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때 전성기가 오는 건가요? 지금 아무래도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잖아요. 하반기 연말까지 이제 딱 두 가지 섹터만 보면 된다. 첫 번째 백신 테마, 하나는 이제 부양책, 그러니까 백신 수혜주, 하나는 부양책 수혜주. 사실 이 비트코인이 부양책 수혜주로 최근에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이번에 이 바이든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되면서 그로 인해서 이제 첫 번째로 대규모 부양책을 예고를 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우리가 대규모 부양책이라는 건 이제 돈을 풀어내는 거잖아요. 돈을 풀어내다 보니까 달러 약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달러 약세가 진행이 되면서 우리가 이제 안전자산이라든가 혹은 이제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되면 현물 가치가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금값이라든가 이런 현물 가격이 인상이 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체 투자로 비트코인이 부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번에 이제 바이든 승리로 인해서 주식 양도세라던가 이런 부분들의 인상 우려감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상대적으로 이 부분에서 조금 자유로운 디지털 자산 쪽으로 시장 쪽으로 자산이 좀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최근에 꾸준한 상승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제 진짜 2017년 12월 이후에 최고치를 보여주면서 2천만 원을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관련 테마가 오늘만 움직인 게 아니라 이번 주 내내 계속해서 이슈가 좀 있었거든요. 뭐 1,700 올렸다가 1,800 올렸다 하면서 왔다 갔다 움직이다가 오늘 이제 2,000까지 넘어가면서 상대적으로 급등자를 보여줬는데 일단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기술 투자가 대장격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상대적으로 좀 가볍죠. 그래서 위지트가 상한가를 가면서 오늘 또 좀 급등 움직임이 나왔고 그 후에 이제 비덴트라던가 전반적으로 이 관련 업황들이 움직임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상승한 건 그렇지만 향후 이런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추가적인 움직임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실상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이 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화폐로서의 대체를 하기에 좀 여러 가지 불안 요소들이 있다라는 의견과 향후 우리가 이제 디지털 화폐 시장이 증가를 하면서 확장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 같은 부분들이 화폐를 좀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양쪽이 다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의 급등 움직임들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달러 약세라던가 부장책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단기 수급이 많이 좀 들어간 요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승 자리를 막 무작정 쫓는 것은 부담스럽지만 사실 우리가 지난달에 한 번 또 이슈가 됐었던 게 미국에서 지금 이제 그 중앙은행,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대규모 결제 플랫폼에서 이 디지털 가상화폐를 이제 암호화폐를 도입을 하겠다라는 뉴스가 있었거든요. 그 뉴스가 뜨면서 한번 또 이슈가 있었고 이 부분들을 이제 다른 타국에서도 고려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안정성이라던가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기는 하지만 향후 이 디지털 화폐라던가 암호화폐 시장은 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구조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제일 문제가 좀 되고 있는 게 이제 개인정보. 그 다음에 이제 보안에 관한 문제가 사실 비트코인에서는 가장 좀 불확실 이슈 혹은 이제 부정적인 의견으로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서 또 투자 팁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게 우리가 비트코인 시장이 계속해서 확장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지금 얘기된 거 보안, 개인정보 이런 부분들을 그럼 강화시키면 당연히 이런 부분들의 논란 부분들을 해소시킬 수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지금 비트코인이 올라간다라고 해서 관련주들을 막 쫓는 게 아니라 이와 관련해서 이 시장이 전반적으로 확장됐다라는 거를 가정을 했을 때 관련해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수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지금 한번 좀 보는 것이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테마를 가지고 와봤고요. 그래서 오늘 급등 자리를 쫓으라는 것보다는 저는 일단 우리가 언택트 사회에 진입을 본격적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지점에서 이러한 디지털 화폐라던가 이런 그 가상화폐라던가 이런 시장은
당분간 계속해서 확장세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전에 2017년과는 좀 다른 게 그때는 어때요? 암호화폐들이 전반적으로 우후죽순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확실하게 선별된 종목들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종목들의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옥석이 가려진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대응을 한다면 앞으로 향후 연말 정도까지 계속해서 이 이슈는 좀 연속적인 움직임을 좀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그 비트코인 그 관련주들이 오른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 근본을 잘 깨달아야 되겠네요. 네. 우리가 그러니까 비트코인 이 가상화폐 시장이 그러니까 시장 확장세를 주목을 해서 거기에 걸맞는 종목을 좀 네, 캐치해보자라는 것 같은데요. 서동구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점을 좀 중요하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2017년도에 그 소위 말하는 코인의 광풍은 한마디로 그냥 투기적인 어떤 흐름이었고 네. 또 어떤 면에서는 많이 앞서갔던 거였죠.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런 비대면이 이제 점점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가고 있고 코로나 이후에 웬만해서는 이제 뭐 컨택트보다는 언택트 내지는 비대면이 이제 활성화가 된다. 바로 이런 측면에서 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전자화폐의 이 디지털 자산 도입이 제도권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각국의 중앙은행도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조차도 지금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뭐 미 중앙은행에서도 마찬가지고 뭐 중국은 이런 전자화폐로 자기네들이 통화 패권을 잡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고요. 그만큼 이제 2017년 대비해서 블록체인 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안정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강화가 됐기 때문에 하나 둘씩 속속 진입을 허용하는 듯한 이러한 모습들이고 무엇보다도 전 세계에서 돈 냄새를 제일 잘 아는 곳이 월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여의도 월가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 친구들의 그런 어떤 글로벌 헤지펀드라든가 또 IB들의 그런 투자 이런 대규모 디지털 자산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무엇인가 이제는 저것이 단순한 투기적인 상품이 아니라 제도권으로 흡수가 되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 둘씩 이루어질 수 있는 뭐 이런 측면으로 이런 광풍이 불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2017년에 비해서 진일보했고 여러 가지 제도권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 아까 우리 스칼렛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풍부한 유동성 뭐 돈이 갈 데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한때는 우리가 8월 달에 금 사상 최고치를 가면서 그때만 해도 뭐 너도 나도 더 금을 사야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지금 금값 어떻게 됐습니까? 또 이 전 세계의 경기 불안 여러 가지 이런 흐름들 또 뭐 우리 화폐뿐만 아니라 달러화를 제외한 나머지 화폐들은 다 의미가 없어 뭐 이러면서 우리가 뭐 1,200원 넘어가고 1,300원까지 갈 듯했던 모습에서 갑자기 1,110원대까지도 지금 내려오고 달러화는 100을 넘어갔던 이런 막 흐름들 속에서 지금 뭐 91, 2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렇게 뭔가 전체적으로 세계의 이 글로벌 머니들이 돈 되는 곳으로 계속 몰려다니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조금은 우리가 이 급등세를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보면서 단순하게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블록체인 기술과 같이 맞물려서 기술력이 있다든가 또는 수혜를 볼 만한 그러한 기업들 쪽으로 우리가 좀 관심을 갖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럼 이런 질문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뭐 상한가를 보이고 뭐 급등을 해서 그 종목들도 좋지만 비트코인 관련주를 매수하느니 비트코인을 나는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떤 조언? 저는 자신 없습니다. 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예, 뭐 비트코인을 사세요 또는 뭐 비트코인 관련주 뭐 최근 들어서 이제 뭐 빗썸 대주주인 뭐 텐센트인가 뭔가요? 뭐 이름도 잘 모르겠네요. 뭐 또는 뭐 우리 기술 투자 뭐 이렇게 있는데 과연 그네들의 기술력이라든가 또는 어떤 여러 가지 면이 얼마나 있는지 그 부분 뭐 일부 뭐 벤처 캐피탈사들도 있고요. 그러는데 전 개인적으로 저보고 하라고 그러면 저는 안 합니다. 예.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가상화폐의 이 열풍 그때는
투기였다면, 2017년에 투기 성향이 많은 편이었다면 지금 이 제도권에 진입하는 그런 모습들 좀 주목하고 블록체인이라든가 이 기술 보안 이런 것들의 시장 확대에 두 분께서 주목을 하고 계신 모양입니다. 자, 그래서까지 전문가님 이런 가상화폐 이 특성상 이렇게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변동성을 가지고 있는 네. 부분을 우리가 인지해야 되잖아요. 이번에는 어떨까요? 네, 앞서서 서승호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자리에서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냐 이런 것을 좀 주목하기보다는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가상화폐 시장들이 이제 확장되고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관련해서 파생적으로 우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진짜 기업들 이런 걸 좀 찾는 데 좀 주목을 하셨으면 좋겠고 너무 이제 오늘 얼마 됐기 때문에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종목을 접근하시는 거는 조금 위험하실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하이킥 비트코인 관련주. 이번엔 진짜 가자. 관심 어디까지 두고 어느 부분에 둬야 하는가 이제 한마디 정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칼렛 이하영 전문가님. 네. 제가 이제 계속 강조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늘 추격은 좋지 않습니다. 단기적인 추격에 대해 상승에 대해서 자꾸 이제 빨간불 돌면 이렇게 우리 불나방처럼 올라가게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정말 좋은 종목들은 좋은 매수 기회를 주고 그리고 나서 점차적으로 상승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인 추격은 자제하되 우리 연말까지 이런 부양책에 따른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지속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주격자재 연말까지 관심 유효. 서동구 전문가님. 2017년에 묻지마 광풍하고는 분명히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관련 산업 또 대기업들 쪽이라든가 계열사들이 진출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하나둘씩 추이를 지켜보면서 제대로 된 어떠한 것이 나올 때 투자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상화폐 시가총액 1위 비트코인이 2천만 원을 재돌파하면서 3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내며 여기에 많은 분들께서 오늘 관심 컸습니다. 그래서 집중 분석을 드려봤네요. 자, 이제 우리의 관심사 종목 라운드 3로 넘어가겠습니다.